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지난주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장맛비로 곳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양 산사태 현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복구 작업이 중단됐고 양식장 피해도 워낙 막대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주택 등 건물 5채가 매몰된 전남 광양 산사태 현장입니다.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 위로 방수포가 덮어져 있을 뿐 건물 잔해와 흙더미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복구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왜 저 현장이 저렇게 피해가 났는가 원인 조사를 좀 해달라는 유력적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전문가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2주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마을 주민 10여 명은 일주일째 이곳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밥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이불과 속옷 등은 구호 물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이 좋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집에 잘 데가 있어. 주부집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빗물과 섞인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전복 1,130만 마리가 폐사한 전남 강진군 앞바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물엔 빈 전복 껍데기만 나뒹굽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400억 원에 달해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이 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정책자금, 금융지원 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집중 후 피해가 큰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진도, 장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양참여연대가 지난 6일 발생한 광양 산사태 사망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광양시의 민원 처리 관리 감독과 재해 예방 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시의회는 하루빨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집중호우로 탄치마을 인근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와 한 명이 숨지고 주택과 창고 등 5채가 매몰됐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 어젯밤 늦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해당 직원을 정치자금 부정 사용 혐의로 추가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송영길 대표가 조사를 의뢰한 지 열흘 만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점,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조치로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양향자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전 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계 책임을 맡은 비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정치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건물의 안쪽부터 파내는 이른바 밑동 파기 공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2달 전에 또 다른 철거 건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종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또 다른 철거 대상 건물.
굴착기가 건물 안쪽부터 파내면서 5층 높이 외벽만 디귿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 흙더미를 쌓고 중장비가 건물 안쪽을 부수는 모습까지 지난달 붕괴된 건물의 철거 작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철거하면서 튀는 파편이나 떨어지면은 인사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이렇게 철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건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한 개 층씩 차례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층을 구분하지 않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추정한 이른바 밑동 파기 공법인데 이 방식을 정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4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록을 보면 해당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할지 건물 절반을 수직으로 철거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으로 철거하는 방식은 지난달 붕괴 사고가 난 건물처럼 건물 중심부에서 안으로 파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붕괴 참사 2달 전부터 이미 철거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의 철거가 논의되고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삭이라고 그러죠. 주변만 안전하면은 가장 경제적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속을 파먹고 외벽을 남겨놓으면 외벽은 잘못하면 바깥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고. 그럼 사고를 하는 거죠. 철거 방식 개입 여부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해당 회의록을 입수한 경찰은 철거 공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밤사이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여수에서 발생했는데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모 회사의 직원들과 접촉했던 여수시 공무원과 식당 종사자입니다. 다른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고등학생으로 방역당국은 전교생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9명이 확진됐으며 광주시는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특별 방역 주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방역 주간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고 백신 접종자도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집회나 행사 수용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요즘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광주와 목포, 여수 등에는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 32도 안팎,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의 폭염과 함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광주와 담양, 곡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들도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요. 광주와 담양 28도 가리키고 있고요. 장성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33도, 순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31도, 진도 29도, 완도 3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29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남대 교사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4차 대유행이 변이와 일상 속 감염이 특징인 만큼 취약 지역인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초중고 교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자체 분석합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 분석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변이 분석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별도의 질병관리청 의뢰 없이 자체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자체 분석 시스템을 갖춘 것은 광주시가 처음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